대표 안녕하세요. 요새 OTT 뭐 재밌게 보시는 거 있으세요? 뭐라고? OTT 뭐 재밌게 보시는 거 있으세요? 진짜 OTT가 뭐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OTT? 나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고윤정이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보는 중. 산부인과 얘기잖아요, 그죠? 아, 그치. 이걸 처음 딱 봤을 때 산부인과? 그러면 당연히 애기나 임신 관련이 주겠지만 이걸로써 나오는 여러 질병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시는 손님의 유형 중에 하나인 산후탈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주의 깊게 봤거든. 근데 안 나오더라고.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산후탈모 오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산후탈모로 오시는 분들 진짜 많지. 엄청 많고 첫째 낳았을 때보다 둘째 낳았을 때 산후탈모가 훨씬 더 심해지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누나 같은 경우도 둘째 애 낳고 머리 빠짐이나 빈모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누나도 내가 머리를 해줬거든. 누나가 그러더라고. 아, 둘째 낳고 머리가 많이 빠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에도 애기를 낳는 상황에서의 뭔가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 근데 그 내용 중에 서정민 교수가 어떤 분한테 진정한 육아는 애 낳고부터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전부 다 애기에 관련된 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인데, 나는 사실 애기를 이제 막 낳는 엄마들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지. 근데 막 나서 영양 공급도 안 된 상태에서 애 낳았는데 애기한테 맨날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니까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잘 못 챙겨 먹지. 엄마 또 제대로 못 씻고 막 이래서 맨날 머리 떡져 있고 머리 대충 질끈 묶고, 사실 외모적으로 신경을 아예 못 쓴단 말이야.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을 거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 탈모나 이런 것들도 더 가속화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 애기한테만 신경 쓰고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또 본인한테 정작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엄마들도 여잔데, 내가 예전에 우리 엄마 촬영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때 엄마 인터뷰한 걸 처음 봤는데, 엄마도 나이를 먹어도 여자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뭉클하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보이는 외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 쓰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근데 슬기로운 정호의 생활에서 그런 엄마를 중점적으로 한 내용은 사실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엄마들의 시선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긴 했거든. 왜냐면 그 층이 나한테 찾아오는 손님이니까. 근데 또 웃긴 게 최근 정호의 생활 보니까 엄마들 숱이 많더라고. 근데 당연히 유전적으로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애기 나오면 많이 없어지긴 하거든. 만약에 이 작가가 이 일을 알고 있고 내 일을 했던 사람이 만약에 작가가 됐다면 배우들을 탈모인들로 샀을 것 같아. 그게 약간 현실적으로 그냥. 근데 그러면 산후탈모라는 게 출산 후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신 중에도 머리가 계속 빠져요? 임신 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임신 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한번 머리가 빠졌을 때 그렇게 갑자기 빠졌던 것들은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하면은 다시 좋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한번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또 그 방치된 상태에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은 다시 나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빠졌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되는데 애기한테 집중해야 되고, 애기가 유산될까봐 걱정이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하고, 뭐 여행도 못 가지,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지, 막 그런 분들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의 생활 보면 초음파 검사도 거의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직장인들도 다 똑같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이래도 병원 갈 시간 없어서 잘 못 가거든. 막 병원 가려면 연차도 써야 되고, 병원 가면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것 때문에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사실 뭔가 크게 병을 얻거나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라든지 막 약간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 근데 탈모나 머리 관련된 것도 똑같거든. 그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다 닥치고 난 다음에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100만 원도 안 돼서 해결될 거를 이제 나중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가발을 써야 된다라든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받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임기 여성은 당연히 약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보습이나 양분에 대한 섭취, 먹는 거, 혈류의 개선, 사실 이런 것들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딱히 여성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 산후탈모 고객으로 오신 분들 중에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산후탈모를 겪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인지를 해서 찾아오시는 케이스. 두 번째는 산후탈모를 겪고 나서 탈모가 계속 진행된 상태에서 첫째 뭐 유치원을 가거나 할 때 학부모들 모임을 갔을 때 그냥 대충 갈 수 없잖아. 그때는 이제 꾸미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그때 이제 인지를 하는 거야. 내가 머리가 너무 심하구나. 왜냐면 같은 엄마들 같이 만나는데 내가 너무 외모적으로 딸리고 싶지 않은 거지. 당연하잖아, 이거는. 이제 그럴 때 찾아오시는데, 이 한 분도 둘째 낳고 난 다음에 나한테 찾아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로 말하기 싫대. 절대로 안 알린다고 하셨던 분이거든. 근데 3년 지난 시점에 그분한테 소개받은 다른 어머님이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절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말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사실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나랑 같은 고통이나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사실은 이랬는데 이 두피 문신을 해서 해결이 됐다, 나한테 한번 와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가 겪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뭔가 해결이 되면은 그냥 말할 수 있어. 나도 예전에 탈모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맨날 모자 쓰고 흑채 뿌리고 가발 쓰고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나도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나 모발 이식도 했다, 두피 문신도 받았다, 뭐 가발도 써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슬전생이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의료 현실을 좀 현실적으로 다루잖아요. 산후탈모를 풀려면 그 드라마에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사실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을 보면서 엄청 감동적이더라고. 매 회차마다 너무 슬프더라고. 그걸 심지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난 그 정도로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 너무 슬프거든. 근데 아기 관련, 탄생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머님들의 고충, 어머님들의 힘듦, 근데 그 힘듦 속에서 당당한 여성으로서,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커리어 우먼처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아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복귀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그런 멋진 모습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런 멋진 모습은 사실 머리숱이랑도 연결이 되거든. 어쨌든 사회생활은 외모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집 앞에 나가거나 특히 애기 안고 추레하게 다닐 때 많잖아. 그래서 번거지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근데 사이드나 전두부나 정수리, 그리고 또 헤어라인도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런 데 채워주면은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더 젊은 엄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으로 좀 풀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에 빗대어서 산후탈모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스갯소리로 할 만한 내용은 크게 아니기도 하고, 사실 엄마라는 것 자체는 엄청 위대하기도 하고 누구한테나 존중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떠맡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애기도 사실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더 많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조카만 잠깐 봐도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한두 시간만 봐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인이 빠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엄마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진짜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우울증도 오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산후탈모나 이런 것들도 같이 된다고 생각해요. 애 한 명을 키우려면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동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있으면 주변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어머님들도 스트레스가 조금 더 덜어지고, 남편분이 돈 많이 벌으셔서 와이프한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어디 나갈 때나 누구 만날 때나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간단하게 체크해드리고, 산후탈모를 겪고 있는 분들,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실 건데 그런 분들은 제가 한정해서 정가 대비로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조금이나마 제 시간 더 쓰고 할인해서 그런 스트레스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티드 대표원장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